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 대왕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흥왕은 광개토 대왕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선대왕인 소수리망, 고국 양왕이 닦아놓은 중흥의 기반을 토대로 단기간에 급격한 영토의 확장을 이룬 것처럼 신라의 진흥왕도 선대왕인 지증왕, 버풍왕이 닦아놓은 기틀을 발판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죠. 또한 광개토 대왕이 18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정복활동에 나선 청년 정복군주였듯이 진흥왕도 10대 후반의 나이에 정복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광개토 대왕과 비슷한 점이 많은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 지금부터 그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년 7월 신라의 개혁군주였던 버풍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7살의 조카인 김삼맥종이 다음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신라의 24대 임금인 진흥왕입니다. 하지만 당시 진흥왕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대신 국가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진흥왕의 어머니는 매우 현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섭정 기간 동안 신라의 국력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마침내 친정을 시작하게 된 진흥왕은 선대왕인 버풍왕 때까지 꾸준히 쌓아온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복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먼저 548년 고구려가 당시 신라와 협력관계였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자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550년에는 백제가 먼저 고구려의 도살성을 함락시키고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가 백제 금연성을 함락시키자 갑자기 고구려와 백제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명장 이사보를 보내 양측이 점령하고 있던 도살성과 금연성을 모두 빼앗아 차지하는 재치를 선보이기도 하였고요. 그러던 중 551년 고구려가 왕위 다툼으로 인한 내전 및 북방의 유목민족인 돌궐의 침공 등으로 혼란기를 겪기 시작하자 이 틈을 노려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옛 땅을 되찾으려는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에게 같이 고구려를 정벌하자는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때 성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진흥왕은 551년 9월 백제군과 함께 북진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중령 이북의 10개군을 모두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성왕은 이후 진흥왕에게 이 기세를 몰아 한 번 더 북진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는 당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한 번 더 북진하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의외로 진흥왕은 이렇게 말하며 성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고구려의 멸망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는 신라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결국 양국은 552년에 화친을 맺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수차례나 서로의 임금까지 죽이며 원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백제에게 화친을 제안하는 것보단 딱히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신라에게 접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보였죠. 한편 고구려와 신라가 갑자기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백제의 성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신라와 고구려에게 둘러싸여 고립된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를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성왕은 일단 어쩔 수 없이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하류의 땅을 포기했으며 또한 고립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라를 선제 공격하기로 결심. 이를 위해 552년과 553년에 바다 건너의 섬나라인 외국의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553년 7월 신라의 진흥왕이 재빠르게 군사를 보내 빈 땅이 되어버린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뒤 신주를 설치하여 그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선포했는데요.
이에 조급해진 성왕은 553년 9월 외국에 다시 사신을 보내 군사 파병을 재촉하였으며 553년 10월에는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 그를 방심하게 만든 뒤 554년 7월 드디어 왜군이 도착하자 가야군까지 끌어들여 연합군을 결성, 자신의 아들 부여창을 지휘관으로 삼아 마침내 대대적인 신라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진흥왕은 성왕의 딸과의 혼인으로 방심하고 있던 터라 백제와의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백제의 대군이 침공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방어에 나섰지만 백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기세를 탄 백제군은 554년 9월 신라의 진성을 함락시켜 포로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빼앗는 등 신라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자 수세에 몰린 진흥왕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화친을 맺었던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신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고구려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백제의 웅천성을 침공하였지만 얼마 안가 백제군에게 격퇴당하여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고구려군까지 물리친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고 반대로 신라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백제군은 554년 12월 9일 신라의 관산성까지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신라의 영토 깊숙이까지 진군하여 신라의 구타성에 보루까지 쌓는 등 신라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하나씩 백제의 영토에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군이 신라의 경내까지 들어오자 한강 유역에 설치한 신주의 군주로 임명했던 김무력이란 장수를 불러들였는데요. 임금의 부름을 받은 김무력은 곧장 원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백제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본국에 남아있던 백제의 성왕은 아들 부여창이 고된 전투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 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그는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아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를 위해 그는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아들이 있는 전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구천이라는 곳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왕이 아들이 있는 전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신라군에게 전해졌고 이 정보를 입수한 신라군은 곧바로 총동원령을 내려 성왕을 사로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신주의 군주 김무력과 그의 비장 고간도도가 성왕을 발견하고는 신속하게 들이닥쳐 성왕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왕을 사로잡은 신라군은 노비 출신이었던 고도라는 자에게 성왕을 처형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에 고도가 성왕에게 2번 절을 하고는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성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 라고 답하자 성왕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내밀었고 결국 목이 잘려 사망했습니다. 이후 임금을 잃은 백제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결국 신라군에게 대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백제군이 입은 피해는 백제의 고위 관직인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의 전사는 괴멸을 당했고 말은 단 한 마리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군사들을 총지휘했던 성왕의 아들 부여창만이 몇몇 부하 장수들과 간신히 빠져나와 백제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백제의 대공세를 완전히 분쇄하는 데 성공한 진흥왕은 얼마 안가 이번에는 가야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백제의 영향력 하에 복속되어 있던 가야 연맹의 여러 소국들은 백제가 신라군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더 이상 백제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차례대로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61년 신라의 장수 이사부와 사다함이 마지막으로 대가야까지 멸망시키면서 가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또한 진흥왕은 북쪽으로도 영토를 더욱 넓혔는데요. 그는 고구려가 지배했던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고 이후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들을 직접 순시하고 다니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진흥왕은 이후 신하들에게 진흥태왕이라는 존호를 받았으며 그가 이룬 업적은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에게 가려져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약소국, 신라를 단숨에 한반도의 패권국으로 성장시켰고 더 나아가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흡수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